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새 나간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지요. 이건 바로 육골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육골에 이것 하나만 잘못 주고받아도 한 해 모은 재물복이 무섭게 나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육골에 무심코 물건 하나 주고받은 뒤로 1년 내내 돈이 안 풀렸다고 하셨지요. 육골은 옛 어른들이 뱀의 달이라고 부르셨는데요. 뱀이 허물을 벗고 새 몸으로 거듭나듯 운도 한번 크게 바뀌는 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물건 하나 잘못 주고받으면 펼쳐지던 잎이 시들어버리고 안에 대운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본인은 그게 무너진 줄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육골은 1년 중 선물이 가장 많이 오가는 달인데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결혼식, 집들이까지 손으로 물건이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육골에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 재물운이 새고 있다는 징조와 신호, 내 돈으로 직접 드리면 금전운이 폭발하는 것들까지 전부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지혜. 그렇다면 왜 하필 육골에 주고받는 것을 그토록 조심해야 할까요? 풍수에서 기운은 흘러야 살고 멈추면 죽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육골은 그 흐름이 평소와 완전히 다른 달입니다. 5월이 물의 기운이 흐르는 달이었다면 육골은 불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타오르는 달인데요. 5월에는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육골에는 비워지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 됩니다. 한번 빠져나간 재물복은 육골에는 다시 채우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거기에 육골의 집은 활짝 펼쳐진 잎사귀와 같습니다. 외부 기운을 평소에 몇 배로 빨아들이지요. 그래서 남이 쓰던 물건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된 기운이 내 집 깊숙이 자리 잡아버립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함께 손해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육골이지요. 그렇다면 육골에는 어떤 것을 주고받지 말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는 그저 머리에 쓰는 물건이 아닌데요. 풍수에서 머리는 사람의 하늘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명예와 관운, 그리고 재물운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자리죠. 모자에는 그것을 쓴 사람의 사고와 결정, 그리고 운의 방향이 가장 깊숙이 배어듭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쓰던 모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주고받으시는데 육골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주 쓰던 모자를 남에게 주면 내 명예운과 금전운이 그 사람을 따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반대로 남이 쓰던 모자를 받아 머리에 쓰면 그 사람의 사고 흐름과 결정의 흔적이 내 머리에 그대로 닿게 됩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웠던 분, 송사나 구설에 시달리신 분의 모자는 그 정체된 기운이 가장 무겁게 남아있는 물건이지요. 육골은 잎이 활짝 펼쳐지는 달이라 머리로 흡수되는 외부 기운이 평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온 기운이 한 해 내 머리 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이 오래 쓰시던 모자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성은 마음으로 받으시되 모자는 따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받으신 모자가 있다면 깨끗이 빨아 햇볕에 한나절 말려주시고요. 그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으시다면 육골 안에 새 모자를 직접 들이시는 것이 한 해 돈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무심코 주고받으면 한 해운의 흐름 자체가 끊겨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시계인데요. 시계는 풍수에서 시간의 흐름, 곧 운의 흐름을 담는 물건이지요. 옛 어르신들께서는 멈춘 시계 한 개가 집안에 있으면 그 집의 재물은 같이 멈춰 있다고 하셨습니다. 풍수에 따르면
내가 차고 다니던 시계를 남에게 주면 내가 쌓아온 시간의 대운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반대로 멈췄던 시계나 중고 시계를 받으면 그 사람의 정체된 시간이 내 손목과 내 집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지요. 특히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오래 차시던 시계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이 담긴 물건이라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6월만큼은 7월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랍 속에 묵혀둔 고장난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있는 시계 하나가 집안 전체의 재물운을 멈춰 세우는 무서운 징조이지요. 6월 안에 수리하시거나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6월에 절대 주고받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액세서리입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들이지요. 풍수에서 손과 목,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운의 통로입니다. 손은 재물을 잡는 자리, 목은 인연과 명예가 흐르는 자리, 귀는 소문과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이지요. 액세서리는 바로 이 통로에 직접 닿는 물건이라 그 사람의 인생사가 가장 진하게 새겨집니다. 먼저 반지인데요. 반지는 손가락에 끼는 만큼 그 사람의 결정과 재물 잡는 힘에 직결됩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이 줬던 반지, 이혼 후 결혼 반지, 돌아가신 분의 유품 반지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새겨진 인연의 끊어진 흔적이 내 손가락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지요.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걸치는 만큼 인연과 명예에 직결되는 물건인데요. 누군가가 오래 걸고 다닌 목걸이일수록 그 사람이 만난 인연들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귀걸이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주고받으시는데요. 귀는 소문이 들어오는 통로라 남이 쓰던 귀걸이를 받으면 그 사람이 들어왔던 구설과 잡음까지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6월은 인연이 활짝 펼쳐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액세서리에 새겨진 인연의 흔적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하지요. 무심코 받은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가 한 해 인연과 돈복의 방향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받은 액세서리가 있으시다면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시고 굵은 소금을 깐 그릇에 하루 묻어 두셨다가 햇볕에 말려주세요. 이 과정만 거쳐도 묻어있던 기운이 많이 정화됩니다. 6월의 액세서리를 새로 드리고 싶으시다면 재질은 은을 권해드립니다. 은은 정화의 금속이라 6월의 강한 불기운으로부터 내 재물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네 번째로 6월에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은 바로 가방입니다. 풍수에서 가방은 들고 다니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들고 다닌 짐과 받은 월급, 마음의 무게까지 담기는 물건이라 그 사람의 재정 상태가 가장 진하게 묻어있는 물건이지요. 내가 쓰던 가방을 남에게 주면 내 재물을 통째로 넘기는 격이 됩니다. 반대로 남이 쓰던 가방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재정 흐름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죠. 그 주인이 빚에 시달렸거나 사업이 어려웠다면 그 정체된 기운이 내 어깨에 그대로 얹히는 셈입니다. 6월은 한 해 중 가방 선물이 가장 많이 오가는 달인데요. 이사, 집들이, 졸업, 취업, 결혼까지 가방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는 시기이지요. 특히 명품 중고 가방, 출처를 알 수 없는 가방은 6월에 절대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들고 다니시는 가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영수증과 오래된 쿠폰, 잔돈만 가득 쌓여 있다면 이미 돈복이 들어올 자리가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6월 첫째 주 안에 가방 안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가방을 바닥에 직접 놓는 습관도 피하셔야 하는데요. 재물이 바닥에 깔리는 형상이라 돈복이 빠져나가는 자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6월에 가장 조심하셔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릇과 식기인데요. 풍수에서 그릇은 복을 담는 물건 그 자체입니다. 내가 매일 음식을 담아 가족과
나누는 물건이라. 가정의 식복이 가장 깊이 배어있는 물건이지요. 식복은 곧 가정재물의 근본인데요. 식복이 흔들리면 그 집의 돈복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내가 매일 쓰던 그릇을 남에게 주면 그동안 가족이 쌓아온 식복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격이 됩니다. 반대로 남이 쓰던 그릇을 받으면 그 집의 식탁 분위기와 가족관계, 재정 상태까지 함께 따라 들어오지요. 육골은 어버이날, 집들이, 답례, 이사 선물로 그릇 세트가 가장 많이 오가는 달인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깨진 자국이 있는 그릇, 이가 나간 컵, 금이 간 접시이지요. 옛 어른들께서는 이가 나간 그릇은 가세가 이가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한 집안의 재물운이 갈라지는 무서운 징조라는 뜻이지요. 지금 부엌 그릇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짝이 맞지 않는 그릇이나 이가 나간 컵, 금이 간 접시가 있다면 육골 안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짝 잃은 그릇 하나가 가족 돈복의 흐름을 끊어놓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댁에 들르시거든 그릇장을 한번 살펴봐 드리세요. 깨진 그릇과 이 나간 컵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지요. 정성껏 그릇 한 세트를 직접 선물해 드리시는 것도 부모님의 한 해 식복을 채워드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집에 이미 재물운이 새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풍수에서는 집안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돈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징조로 봅니다. 첫 번째 신호, 멀쩡하던 전구가 자주 나간다면 집안에 양기가 빠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 그릇이나 컵이 자주 깨지신다면 식복이 흩어지고 있다는 징조이지요. 가정의 재물운이 갈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현관 매트가 유난히 빨리 더러워진다면 돈복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탁한 기운만 쌓이는 것이지요. 네 번째 징조, 지갑을 열었을 때 잔돈만 가득 쌓여 있다면 금전운의 그릇이 작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큰 돈이 머무를 자리를 잔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징조, 가족끼리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진다면 가정 재물운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부자의 집에는 이런 다툼이 거의 없다는 옛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이 다섯 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육골 안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한 해 대운이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런 신호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골에 내 돈으로 직접 사서 드리면 한 해 금전운이 폭발하는 물건들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풍수에서 정화와 보호를 동시에 하는 가장 강력한 물건인데요. 육골의 강한 불기운을 잡아주고 집안의 재물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 양쪽 구석과 부엌 한쪽의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두시면 됩니다. 소금 그릇 옆에 동전 1개를 함께 두시면 재물운이 더 강하게 머무르지요. 육골에는 보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내 돈으로 직접 사셔야 합니다. 남이 사준 소금은 내 기운이 담기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쌀입니다. 쌀은 가정의 근본 재물인데요. 쌀통이 가득 찬 집은 부자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육골 첫째 주에 새 쌀을 내 돈으로 사서 쌀통을 가득 채워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풍수에서 해바라기는 금전운의 꽃이라 불리는데요. 동그란 씨앗이 동전을 닮은 모양이고 노란 꽃이 푼 흙의 기운이라 재물을 끌어들이는 색이지요. 부자들이 거실에 해바라기 그림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실 남쪽 벽이나 식탁이 보이는 벽에
해바라기 그림 한 점을 걸어보세요. 화병에 가득 찬 해바라기 그림이 가장 돈복을 강하게 부릅니다. 네 번째는 새 속옷과 새 손수건입니다. 속옷은 운의 가장 깊은 층, 기운의 핵심에 해당하는 물건인데요. 육골의 속옷을 새 것으로 바꾸시면 금전운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색상은 흰색이나 연한 베이지, 연한 파란색을 권해드립니다. 빨간색이나 강렬한 원색은 육골의 불기운과 부딪히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골에는 이 중 한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 돈으로 직접 사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건을 드리는 것 외에도 육골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즉효 개운법 2가지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람길 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마주보는 창문 2개를 동시에 여러 10분만 맞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육골은 잎이 펼쳐지는 달이라 집안에도 바람의 길이 있어야 기운이 순환합니다. 밤새 고여있던 묵은 기운은 빠져나가고 새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간이지요. 두 번째는 서랍 한 칸 비우기입니다. 육골 첫째 주 안에 가장 잡동사니가 많은 서랍 한 칸만 완전히 비워보세요. 묵은 영수증, 고장 난 펜, 쓰지 않는 명함을 정리하시고 그 자리에 새 손수건 한 장을 깔아두시면 됩니다. 비워진 자리에 육골에 차오르는 금전운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이미 주고받으신 것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요? 모자도 받으셨을 수 있고 시계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나 가방, 그릇까지 이미 건너간 것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 하나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돈복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받은 물건을 햇볕에 한나절 노출시켜 주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 햇볕 아래에 두시기만 해도 묻어있던 기운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받은 물건을 향해 한마디 소리내어 말씀해 주세요.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육골은 언어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한마디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시기이지요. 여러분, 사실 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비밀스러운 비결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고 쓰는 물건과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모자 하나, 시계 하나, 거실에 걸린 해바라기 그림 한 점, 그리고 내 것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조금씩 여러분의 금전운을 차곡차곡 쌓이게 하지요. 육골은 5월에 뿌리 내린 운이 잎으로 활짝 펼쳐지는 달입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 한 해 부자의 길이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는 것이지요. 대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 준비한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굵은 소금이나 새쌀, 해바라기 그림, 새 그릇 같은 것들 중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제가 직접 골라둔 것들이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눈에 담아두시기만 해도 육골 재물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금전운이 움직이는 시기와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흐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육골을 보내도 누구는 대운이 터지고 누구는 흐름이 막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혹시 내 재물운과 전체 운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올해 어떤 대운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준비해둔 내 인생의 사주풀이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신의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돈복의 방향은 많이 달라질 수 있지요. 여러분은 이번 육골에 어떤 것부터 해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 혹은 소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육골이 재물은 가득하고 돈복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의 자유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전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전운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의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옷장이나 옷방에 잘못된 물건을 두게 되면 재물운이 막히고 가정의 번영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 옷장은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옷장은 가족의 기운이 순환되는 중심 공간이며 그 사람의 부와 성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옷장은 물론이고 옷을 두는 옷방까지도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셀럽들이 자신의 옷방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옷장의 상태에 따라 금전운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꽉 막히기도 합니다. 정리된 옷장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고 재물운을 불러오지만 반대로 어지럽고 탁한 옷장은 운을 떨어뜨리고 금전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옷장 속을 최근에 열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당장 옷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실 텐데요. 여러분의 옷장 속에 혹시 이런 물건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바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정리가 잘 된 옷장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고 그 여유가 재물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어지럽고 탁한 기운이 가득한 옷장은 우리의 운을 떨어뜨리고 돈을 밀어내는 공간이 되어버리지요. 그렇다면 옷장 속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운을 막는 물건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옷장 속에 거의 다 쓴 향수병이나 향이 다 날아간 방향제 주머니를 그냥 두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두시는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향은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좋은 향기는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향이 사라진 병이나 주머니는 껍데기만 남은 비어있는 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향은 묵은 감정과 정체된 공기를 붙잡고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떤 분은 옷장 정리를 하다가 5년 전에 선물 받은 향수병을 발견했는데 거의 다 쓰고 조금만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향수병을 버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러니 사용하지 않는 향수는 욕실이나 화장대 쪽으로 옮기시고 옷장에는 향이 은은하게 나는 천조각이나 허브 파우치 정도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빠진 주머니는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새 허브나 비누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향이 살아있어야 기운이 순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옷은 나의 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기운을 외부로 보여주고 전달하는 매개체이지요. 찢어지거나 헐거운 옷은 들어온 운이 손상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형태는 성취와 완성의 기운을 끊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버튼이 떨어진 옷, 지퍼가 고장난 옷, 솔기가 터진 옷들을 그냥 옷장에 걸어두고 계신가요? 나중에 고쳐 입어야지 하면서 몇 년째 방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옷들이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업가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항상 일이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곤 했는데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수선해야 할 옷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그 옷들을 모두 수선하거나 버리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도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선할 수 있는 옷은 바로 고치고 입지 못할 정도로 낡은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완성된 형태의 옷들만 옷장에 보관하는 것. 이것이 금전운과 번영운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옷장 속에 학창시절의 교복이나 예전 직장의 유니폼이 아직도 걸려있지는 않으신가요?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버리기 아깝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의 역할과 에너지가 남아있는 옷들은 현재의 기운을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끝난 시절의 옷은 머무름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할 때 과거의 옷들이 아니야, 넌 여기 머물러야 해 라고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회사 유니폼의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에 유니폼을 옷장에 그냥 두게 되면 과거의 직장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이 그 옷에 배어 있어 새로운 직장에서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깝다면 사진으로 남기시고 실물은 기증하거나 버려서 정리하시면 과거의 기운이 깨끗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옷은 금전운과도 연관이 정말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속옷과 양말은 우리 몸의 기운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속옷은 세균과 음기를 품어서 생기를 떨어뜨리고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약화시킵니다. 특히 고무줄이 늘어난 속옷, 색이 변한 속옷, 구멍이 난 양말 같은 것들은 운의 순환을 완전히 막아버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입게 되면 돈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지요. 한 풍수 전문가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들의 옷장을 보면 속옷과 양말이 항상 깨끗하고 새 것 같아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속옷은 6개월에서 1년, 양말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교체하고 계신가요? 속옷과 양말은 정기적으로 교체하시고 매일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옷장에 넣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음기가 가득 차게 되어 재물운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옷장이나 옷방에 사용하지 않는 가방들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가방 안을 열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 가방 속에 잔돈이나 영수증, 오래된 티슈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닫힌 공간 속에 갇힌 돈은 재물의 순환을 막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용되지 않는 돈은 기운이 막힌 돈입니다. 가방에 잔돈을 넣어두면 그 돈이 갇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강물이 흐르다가 어느 웅덩이에 갇혀서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분은 옷방 정리를 하다가 2년 전에 쓰던 가방에서 5만 원짜리 지폐 10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대요. 아, 내 돈이 여기 갇혀 있었구나 하고요. 그 돈을 꺼내고 가방을 모두 비우고 난 뒤부터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방은 모두 비우시고 내부 공기를 한번 털어서 환기시켜야 합니다. 집안에 둘 때는 가방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고 가방을 뒤집어서 먼지까지 털어낸 다음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세요. 그래야 그 가방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갈 수 있고 금전운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옷장 서랍 속에 배터리가 나간 시계나 고장난 시계를 그냥 보관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수리해야지 하면서 몇 년째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멈춘 시계는 시간의 흐름이 끊긴 정체된 운을 상징합니다. 정체된 시계는 일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동시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시계가 멈춰 있다는 것은 시간이 멈춰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여러분의 인생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금속 재질의 시계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멈춰 있으면 금전 흐름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한 사업가분이 이런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께 물려받은 고장난 시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시계를 수리하고 나서부터 신기하게도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리 가능한 시계는 바로 고치시고, 그렇지 않다면 즉시 정리하세요. 새 것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고, 시간은 곧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시계만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장 서랍을 열면 한쪽만 남은 귀걸이, 끊어진 목걸이, 변색된 반지 같은 액세서리들이 그냥 뒹굴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금전운을 나가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짝이 깨진 물건은 인간관계운과 금전의 균형을 해치는데요. 특히 금속류 액세서리는 금의 기운을 가지는데, 불균형한 금은 재정적 불안으로 이어지지요. 한쪽만 남은 귀걸이는 균형이 깨진 것을 상징하고, 이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오래되어 변색된 액세서리나 끊어진 목걸이 같은 것들은 단절과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옷장에 보관하고 있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단절이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남은 액세서리는 재활용함에 넣으시고, 쓰지 않는 장신구는 깨끗이 닦아서 보관하거나 과감히 처분하세요. 특히 금이 나은 제품은 깨끗이 닦아서 보관하면 금전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더럽고 변색된 채로 방치하면 오히려 재물운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옷장 위쪽이나 서랍 속에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모자, 장갑, 스카프, 넥타이들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거니까 하면서 계속 보관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머리와 목은 운의 입구라고 합니다. 머리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곳이고, 목은 소통과 표현의 통로이며, 손은 실행과 행동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손의 기운이 막히면 아이디어와 실천운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관리되지 않은 소품이 이 부위를 감싸게 되면 아이디어, 행동력, 소통운이 모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절마다 사용 빈도를 점검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비우시고, 사용할 것만 깨끗이 세탁한 후 정리해 두세요. 만약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계절별로 3개에서 5개 정도만 남기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모자 3개, 장갑 3켤레, 스카프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키고 선택을 어렵게 만들 뿐이지요. 여러분, 혹시 명품 쇼핑백이나 예쁜 선물 포장지를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옷장 한편에 모아두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기운을 만들어서 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포장지는 미련과 욕심의 상징이며 금전 흐름을 정체시킵니다. 돈은 순환해야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받은 것만 쌓아두고 주지 않으면 돈의 흐름이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포장지는 재활용함에 넣으시고, 정말 예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만 감사의 마음으로 일부만 남겨두세요. 그것도 약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재물의 순환을 돕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버리려고 따로 모아둔 옷과 새로 산 옷을 같은 옷장에 계속해서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낡은 옷은 공간을 좁히고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새 기운과 묵은 기운을 한 곳에 두면 에너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낡은 옷은 사기, 새 옷은 생기를 띠는데,
이 둘이 섞이게 되면 생기가 약해집니다. 마치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으면 깨끗한 물도 더러워지는 것처럼요. 새로 산 옷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도 낡은 옷의 에너지 때문에 반감되어 버립니다. 비우는 습관이 불을 부르고 쌓아두는 습관은 가난을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부자들의 옷장을 보면 항상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항상 비워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옷장은 늘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입을 옷은 없다고 합니다. 버릴 옷은 즉시 분리하거나 박스에 담아 따로 두시고 새 옷장은 항상 밝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버릴 옷을 담은 박스는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집 안에 계속 두면 탁한 기운이 집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옷장 속에서 빼야 할 물건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재물운을 부르는 옷장 관리법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옷장이 금전운을 부르는 보물 창고로 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옷장을 정리할 때는 방향성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에는 자주 입지 않는 옷을, 오른쪽에는 자주 입는 옷을 두면 시간의 흐름이 생겨서 옷장 속 운이 정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흐름의 방향을 맞추면 공간에 시간감이 생기고 운이 정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옷은 뒤로, 현재 자주 입는 옷은 중심에, 새로 산 옷이나 새로운 스타일은 오른쪽 끝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신기하게도 아침에 옷을 고를 때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의 옷을 먼저 보게 되고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게 되면서 삶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곧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고 새로운 기회는 재물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옷장은 작은 동굴과 같습니다. 빛이 닿지 않으면 금전의 통로가 막힙니다. 빛은 양기를 상징하고 재물은 언제나 빛을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공간은 음기가 쌓여서 돈의 흐름이 정체되는 것이지요. 풍수에서 비친 양기, 어둠은 음기를 상징합니다. 재물은 언제나 양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옷장 속에 빛이 들어야 돈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옷방을 보면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3분에서 5분 정도 햇빛이나 실내 조명을 켜서 내부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옷장 문을 활짝 열어두고 가능하다면 커튼도 열어서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빛은 살균 효과도 있어서 옷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렬된 색은 마음의 리듬과 공간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혼잡한 색 배치는 의식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재정적 판단력도 흐트러뜨리는데요. 색깔별로 정리하면 시각적 안정감이 생기고 그 안정감이 금전운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밝은 색에서 중간색, 그리고 어두운 색순으로 정리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흰색, 베이지, 파스텔 톤에서 시작해서 중간 톤을 거쳐 네이비, 블랙 같은 어두운 색으로 끝나는 식이지요. 이렇게 하면 마치 하루의 시간이 새벽에서 밤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색상별로 옷을 정리한 후부터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옷장을 열었을 때 한눈에 무슨 옷이 있는지 보이니까 중복으로 구매도 하지 않게 되고 옷을 고르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옷장 위쪽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무거운 박스나 짐을 올려두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눌러서 정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위에서 눌림이 너무 심하면 재물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풍수에서 상단은 기운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여기에 무거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집에 굴뚝을 막아놓으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단에는 가볍고 밝은 물건, 예를 들어 모자나 스카프 같은 것을 두시고 하단에는 무게 있는 옷을 두어 균형을 맞추세요. 상중하의 균형이 맞아야 돈의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무거운 계절 옷이나 이불 같은 것은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이나 옷방 관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습기와 곰팡이는 음의 근원으로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는 생기를 약화시키고 금전운을 소모시킵니다. 옷장은 밀폐 공간이라 습기가 잘 차기 때문에 제습제와 숯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습제를 옷장 구석구석에 놓아두시고 참숯이나 대나무 숯을 함께 두시면 습기 제거는 물론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계절마다 옷장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맑은 날 옷장 문을 활짝 열어두고 선풍기나 제습기를 틀어서 내부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통풍구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옷장 뒤쪽 벽면과 5cm 정도 간격을 두면 공기가 순환되어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향기 좋은 방향제를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만 방향제는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시고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라벤더나 편백나무 같은 천연향이 좋지요. 옷장과 옷방은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집안 번영과 성공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재물운이 머무는 금고와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집안의 옷방과 옷장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정리의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옷장 정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